안녕하세요. 뻔뻔한북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다우, 나스닥, S&P 500이 새벽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66, 2.71, 2.51%. 오래간만에 계속 잠수를 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올라서는 모습 보이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제롬 파월, 그러니까 미국 페드 연준 의장에 대해서 미스터 투 레이트, 너무 느리다 라는 어떤 계속적인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데, 관세 정책 이러다가 오히려 자신의 오판에 의해서 관세가 너무 강한 드라이브를 건 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 고스란히 파월이 떠안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동결적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딱 잡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현금이 무한 확대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헬리콥터에서 그냥 달러 뿌려대야지 뭔가가 좀 이 경제가 움직여지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제롬 파월은 요지부동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미국의 물가 부분,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지금 기준금리를 꽉 붙잡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좀 와전이 된 것 같아요. 트럼프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밝히듯이 스스로 어떤 의도도 없다. 연준 파월에 대해서 해고할 전혀 어떤 의사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또 중국과의 관세 인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연일 거의 중국을 집어삼킬 듯한 엄청난 그냥 압박을 가했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파월에 대한 어떤 해임 의사 전혀 없다. 이게 또 시장에 주는 불안감이 무한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차단을 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 가능성, 수위를 좀 대폭 낮추겠다라는 그런 어떤 언급을 하자마자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궤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시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고스란히 들어맞는 것 같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트럼프의 입장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열심히 도끼로 나무를 찍었는데 나무가 반대로 넘어져야 되는데 찍는 사람 쪽으로 넘어지면 이거 압사당할 공산이 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상당 부분 이 관세 보호무역 장벽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어떤 이 경제적 이 불안정성,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튼 중국과의 무역 협상,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한두 달 안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것이다 라는 수순으로 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스스로가 모두에게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다. 중국에 부과된 145%의 관세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내려갈 것이라는 그런 어떤 언지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관세가 빵이었는데 거의 이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예전처럼 다시 리셋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이 정도로 수익률이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데, 2023년 4분기에 정점을 찍었다가 그래도 2024년 꾸준하게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다가 2025년 1분기에는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죠.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이 정치적 역할에 대한 어떤 반향, 결국 반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테슬라의 수익은 그냥 잠수를 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유한 이 주식이 테슬라 아닙니까? 그만큼 부동산으로 때려 넣을 수 있는 그 자금, 그래도 현명하게 선택지를 미국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1월부터 나락가는 주식시장 바라보면서 한숨밖에 나올 수 없었는데,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워낙 미국 기업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공적인 어떤 이 관세 정책에 의해서 잠시 증시가 흔들렸던 것 뿐이고요. 이거 테슬라 하룻밤 사이에 오르는 거 보면 5%씩 껑충껑충 뛰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높고요. 지금 가장 트럼프 입장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국채잖아, 국채. 국채 가격이 그냥 폭락을 해가지고 미국이 집어줘야 하는 이자 그 파이가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 10년물이 4.3까지 갔으니까 이거 5경 이상이나 되는 미국 부채에 대해서 이거
돌려막기 할 수도 없는 거고, 직접적으로 국채 찍어가지고 국채 수출국 아닙니까? 기축통화국이니까 미국이. 이걸 통해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빚을 더 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 트럼프 입장에서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채 시장에 구멍이 뻥 나버리면 이건 뭐 관세고 뭐고 뭐 나발이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일본도 지금 일본 연기금, 우리나라 뭐 말로 하자면 국민연금이죠. 여기도 좀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이 미국 국채가 불안하니까 독일 국채 쪽으로 또 아시아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이 미국 국채를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30조 원어치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이 그 규모가 거의 2천조 정도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일본 자본이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 자본을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어떤 여파에 따라서 달러조차도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강달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너무 지불해야 될 부작용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생겼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뭐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다시 스무스하게 관세 정책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에 대한 이런 관세 압박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히토류를 쓴 제품, 그러니까 중국산 히토류죠. 히토류가 90% 그러니까 희귀 물질인데 중국산을 써가지고 우리는 중간재를 잘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인데 미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죠. 완전히 그냥 뒤통수 그냥 얻어 쳐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항공, 우주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뭐 중국 이 히토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에 아무리 뭐 굴삭기로 땅을 파도 뭐 히토리가 나옵니까? 시마리움, 가돌리움, 루테늄, 아유 읽기도 희귀해. 그래서 금속 자체도 희귀할 뿐만 아니라 이름도 희귀해. 뭐 터비움, 스칸디움 뭐 등등의 이런 어떤 희귀류 이 재료를 수입해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중국이 딱 블로킹을 치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한 어떤 난감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중국도 문제입니다. 뭐 대외 수출은 뭐 245% 관세 쳐맞았기 때문에 이거 뭐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사실상 최근에 기준금리 LPR을 6개월 연속 지금 동결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고, 지금 이런 침체는 처음이라고 그러잖아, 중국에서. 거의 뭐 청년 실업률은 거의 1억 명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중국 내수 침체 역시도 뭐 수출도 안 되려니와 내수도 지금 거의 뭐 박살이 나고 있어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부양이 됐는데 그건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 지금 헝다, BV 위안, 뭐 완다, 왕커 등등등 해서 뭐 부동산 재벌들이 뭐 도미노식으로 계속해서 넘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의 3분의 1 이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묻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 미국도 공세를 계속적으로 가하기에도 힘들고 중국도 지금 버티기에도 힘들고 결국에 둘은 협상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한국만 지금 뭐 완전히 중간에서 새우등 터지게 생겼습니다. 대미 수출이 무려 단기간 안에 14.3% 급감했어요. 관세 쇼크죠, 쇼크. 관세청이 4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을 딱 들여다본 결과 전체 수출액도 5.2%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굉장히 한국 수출 상황도 어려운 그런 국면인데, IMF에서 올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2.8%로 낮췄습니다. 한국은 반토막이 나버렸어. 2%에서 1%. 와, 이거 어마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수출 감소 추세가 1%가 낮아진다는 건 중국 대비, 중국은 이 성장률이 1% 빠지면 거의 실업자가 뭐 2천만에서 3천만 정도 생긴다고 그래요. 거의 뭐 대한민국 인구 절반 수준 아닙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수출 뭐 1% 빠졌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거 어마어마한 임팩트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엄청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동서남북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 부동산 시장하고 한국 부동산하고 너무 쌍둥이 같이 똑같아. 그만큼 부채를 물고 엄청난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더 심각해. 75%의 자본이 부동산, 아스팔트에 다, 이 콘크리트에 다 묻혀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자산이라는 이 심리가 강했고, 일단 부동산에 깃발 제대로 꽂으면 수익률 확실하게 보장된 그런 세월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뭐 보시면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이 한국 수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 지금 개인적인 어떤 소득 비율도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수순이다 보면. 그래서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 뭐 서울 집값의 풍향계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지금 매물이 65%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관망세 혹은 뭐 간보기 장세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것 역시도 상당 부분 불안 심리가 깔려 있고요. 지금 그 전월세 부분도 계약갱신을 통해서 2+2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가 제대로 회전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매물이 계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 송파구의 거래량 4월달 18건에 그쳤습니다. 물론 뭐 토제 재지정되면서 뭐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은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확실히 지금 미중 무역의 분쟁 그 한가운데 서 있는 한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뭐 거의 그냥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헬리오시티 27억 최고가를 찍었는데 3월 23일, 그러니까 토제가 재지정되던 그 시기와 딱 발맞춰서 24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억이나 떨어졌죠. 같은 3월달 거래입니다. 3월에 거래가 얼마나 많았어, 그죠? 토제가 풀렸기 때문에. 근데 토제 재지정된 이후에는 4월달 거래가 한 건도 없어. 이것도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규제 하나 때문에 집값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전세도 지금 8억까지, 지금 12억에서 8억까지 떨어졌어요. 최고가가 뭐 거의 뭐 15억이었는데 반토막 나는 그런 수순에 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면 헬리오시티 서울 집값의 풍향계인데, 앞으로 모든 집값, 서울 비강남권 역시도 어마무시한 가격 변동성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뭐 이런 어떤 부동산 심리가 고스란히 지금 건설 업황의 악화, 악성 미분양 11년 5개월 만에 지금 최대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맥락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서울에서 분양을 해도 미분양이나, 그래서 계속적으로 잔여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무순위 집좀 내보내고 있는데, 개봉 루브르 6차까지 나왔는데 어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결국 한 자리, 두 자릿수밖에 안 되면 이거 계속 나옵니다. 문제는 분양가 42제곱이 5억을 넘어가니까 누가 뭐 여기 물으려 하겠습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지.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1단지, 여기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 천안도 뭐 부동산에 어마무시 뭐 많은 선호도가 쏠렸던 곳 아니었습니까? 삼성 반도체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어제 무순위 집중 아산자이가 1.71, 2.05. 형편없죠. 당연히 분양가인데 4억대입니다. 근데 그닥 그렇게 비싸지 않는 분양가인데, 입지적인 어떤 좀 이 핸디캡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경쟁률이 굉장히 쏙 빠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좀 비교적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 예미지 여기가 17만 4천 명이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와, 어마무시하다. 여기 분양가가 3억 5천. 굉장한 초역세권이죠. 뭐 구례역이 뭐 엎어지면 코달대로 뭐 가깝게 붙어 있고, 주변에 또 호수공원도 붙어 있고, 굉장히 뭐 입지적으로 좋으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무순위 줍줍을 받고 있는 성남 판교 산업마을 구단지 대방 노블랜드, 여기 12가구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판교면 12가구 비교적 굉장히 많이 쏟아진 무순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양가 5구제곱이 11억, 84제곱 14억 합니다. 15억에 가깝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여기가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올까 좀 궁금해지고, 아무튼 뭐 주변 시세보다는, 뭐 매물로 나온 시세보다는 3억 정도 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 무순위 집집으로 나오는 이곳은 뭐 2억대 분양가니까 지금 뭐 세종이 한창 지금 몸값을 올리고 있는데, 파밀리에 더 파크 여기는 뭐 전국구 무순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공공분양인데도 불구하고 소득기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 할 수 있고, 아마도 지금 세종 아파트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어서
지금 분양가가 지금 2억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5, 6억대나 8억대까지도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신청 자격이 굉장히 심플하다는 것,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발코니 확장비 상당 부분 뭐 저렴하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소득 자산 요건 불문하고 청약 가능하다는 사실,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죠. 신청 일시는 내일 4월 24일 목요일 10시부터 5시라는 거 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무순위 줍줍의 이 본물 터지듯 나오는 양상은 결국 대형 건설사들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롯데건설도 뭐 본사를 내놓을 정도로 건설사들이 뭐 줄줄이 법정 관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건설 원가가 뭐 많이 상승해서 현장에서 분양을 해도 이게 수익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상당 부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이제 연봉제 안 합니다. 직무급제로 승부수를 띄워가지고 보다 좀 하드한 일, 뭔가 좀 수익을 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계열사 직무 기반 HR 인사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을 한다는 건 지금 보수적으로 굉장히 이 연봉제를 운영했던 롯데의 입장 완전히 지금 180도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대형 건설사 그리고 대기업들도 위기다라는 걸 고스란히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의 결정적 협상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두 달 안에 이 사태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다시 증시와 가상화폐는 부스트업 될 가능성 높고, 미 채권 역시도 트럼프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미국 채권이 폭락하는 걸 보고. 그리고 달러 역시도 뭐 트럼프 의도와는 반대로 지금 강달러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중국 역시 뭐 수출 내수, 뭐 부동산 위기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의 속도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나라가 결정적인 어떤 타협안을 가질 가능성 높고, 이 와중에도 한국 부동산은 호재는 좀 비껴가고 악재는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는 새우등 터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산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부채를 많이 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영향, 환율 영향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조심조심 잘 살피시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의 지금 이 스탠스 변화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중국과의 어떤 갈등 양상이 거의 치킨 게임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싶었는데, 우리 예상대로 아주 단기간 안에 결정적 타결이 나올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대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저점에 진입할 기회도 분명히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구독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